네,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에 참가하신 선생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병섭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님이십니다. 네, 강희심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고행섭 부산도민회 총괄 부회장님이십니다. 예, 김진철 문화콘텐츠 전공 제주대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예, 이태윤 한라일보 기자님이십니다. 네, 여섯 번째로 재민일보 고빙희 기자님이십니다. 예, 진행은 우선 토론자들이 발제자에 대한 발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우선 해주시고요. 이번에 토론은 발제에 대한 토론보다 그동안의 해녀문화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시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개인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온 보전 개선 활동에 대해 정리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각오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병섭 박사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얼굴이 같은 사람이 제주도 살아가지고 저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 제가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예, 동생은 국제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오게 굉장히 힘듭니다. 공항에서부터 오해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향을 떠난 지가 30년이 지났고요.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제주도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뭐 정신이 조금은 있다고 보였는데, 제가 이제 오늘도 발표자들의 그 제주의 해녀 문화라든가 정신을 봤는데 너무 어두운 면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싫거든요. 이게 역사를 다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다시 써야 되냐면, 제주의 신화는 육지부의 신화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육지부의 신화는 다 천신설이거든요. 제주 삼성신화는 지신설인데, 지신설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에서 나온 게 불통문화가 신라의 하박제도와 같은 그런 문화로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오늘날의 인포메틱스를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스템이 가동이 됐다는 거죠. 그런 그 정신으로, 그런 문화로 이렇게 다시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연구원이,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저희 연구원이 체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그 제주 해녀의 그 작업 환경이 굉장히 국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찬물 속에서 어떻든 작업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그래서 후생 유전학이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해서 체질의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안 변해요. 그냥 나중에 생활하면서 변하는 게 후생 유전학인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질하는 해녀에 대해서 케이스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의한 결과가 있는데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케이스가 적었어요. 근데 오늘도 해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쭉 듣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뭐냐면 건강은 없어요. 근데 해녀, 아까 여기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물질 지속 가능성에서 해녀가 사라지면 저는 건강도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해녀 문화, 아까 유교 문화가 제주도 없다 하는데, 굉장히 우리는 고급의 유교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부에서 못 지키는 유교 관습이 제주도에 남아 있는데 굉장히 관과하는 것 같아요. 왜 고급의 유교 문화를 갖고 있느냐면은, 우리 역사에서 유교가 들어온 때가 고구려
그 후기부터 발전적인 유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유배 문화잖아요. 제주도로까지 유배를 오는 그 분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학덕이 높으신 분이에요. 송시열, 김정, 김정희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 왔는데 제주도는 유배 오면 일리안치를 안 시킵니다. 그냥 먹고 살아라. 당신은 알아서 살아요. 왜냐하면 제주 목사도요. 그 사람들이 복권이 되면은 자기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 알아가지고요.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그 사람들을 유지들이 자기네 집에 데려가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살면서 자식들에게 그 학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당 훈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이 주식을 해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복권이 되면 따라가서 그 일심양양하신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문화 속에서 보면은 그 제주의 해녀들의 정신은 굉장히 밝은 정신을 갖고 있어요. 왜? 척박하고 그 환경이 어려운 토양에서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적인 그 바람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런 문화, 그런 정신들, 내지는 건강에 대해서 좀 그 연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제주 한의학연구원하고 그 같이 공동 기획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코호트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그 제주가 장수마을인데 장수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해녀들이거든요. 근데 물질하면서 왜 장수를 하느냐 하면 그건 뭔가가 다른 후생 유전학이 발전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연구를 좀 하자 해서 제가 지금 코호트 사업을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해내 정책의 부분에 건강도요. 이로비 지원은 건강이 아닙니다. 그건 복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한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만들면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해녀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패턴으로 바꾸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새로운 과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바람이 때문에 해녀 연구에서도 건강도 중시해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심 회장님, 그동안 유네스코 등재 이후 줄곧 회장님을 맡으시면서 해녀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협회장님으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앞으로 협회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유네스코 등재되고 3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꾸려진 지는 지금 2년 됐습니다만은 그 실제적인 협회 운영은 한 1년 6, 7개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성 어촌계장 13명으로 해서 협회가 구성됐는데 그 사무실도 구비 안 됐었고 모든 그 정관이라든가 그 시작하는 단계가 상당히 힘이 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협회는 됐는데 그 실제 운영은 그 아까 말씀드린 개월수 해서 한 2년 몇 개월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말 도중에 제가 딴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 아주 우리 저쪽에 앉아 있는 그 도도 해녀분들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 우리 해녀님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그 전복이나 소라나 막 그냥 혼망살이 따는 거는 아주 흥미가 진진하지만 이런 토론에는 아주 익숙지를 안 해서 저도 자주 그 참석을 합니다만 상당히 졸ap고 재미없습니다.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그 3명, 4명 이렇게 발표해도 요지는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중간에 한두 사람 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항시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허리 아프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들어주세요. 해서 저희 해녀협회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제 차례가 있나요? 없으면 이제 있으면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그 유네스코가 어떻게 됐는지 다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협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조금 한 5분 정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해서 제주 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제주문화 학술대회 제주해녀 지속보전 해녀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2016년 11월 30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UN 아프리카 그 정부간위원회에서 제주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로써 제주해녀는 지난 2014년 3월 등재 이후 2년 8개월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은 장수 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문화가 세대간 전승되고 있으며 여성의 역할 강조된 점, 지역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해 조례를 2009년에 제정하고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 다양한 연구조사 사업, 해녀학교 체계적 지원, 생업지원 확대와 제주해녀 국가문화재 등재와 제주해녀업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녀들의 입장에선 도의 정책에 그 대해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주 문화의 주인공인 제주 해녀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항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제주 해녀협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 해녀협회는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등재된 다음 해 2017년 초 여성어촌계장 중심으로 해녀협회 구성을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3월 6일 현재 제주지역 어촌계장 13명 중심으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창립 발기인 대회를 하였고 이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정관 작성과 창립에 따른 재반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2017년 4월 25일에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주도 해녀협회는 제주지역 전지역 현직 전직 9,500명 회원으로 6개 지구별 수협별로 지부가 결성됐으며 6개 수협별 임명의 이사와 협회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도내 102개 어촌계 잠수회장과 여성 어촌계장으로서 구성된 대의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나와 있는 해녀협회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1. 배려와 공존의 해녀 공동체 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내 NGO 교류 활성화, 세계 농업 유산 등재 등 제주 해녀 문화의 보고 및 세계화를 위한 사항, 해녀들의 생활 터전인 제주 바다의 공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제주 해녀어업을 위한 사항, 제주어업의 침목 및 상호 우회 도모를 위한 사항 등 기타 법인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 사항입니다. 창립 총회 이후 2017년 6월 제주도 해녀협회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그해 6월에는 제주법원으로부터 협회 설립 등기를 마무리하였고 8월에는 제주세무서로부터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범인으로서 설립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해녀를 대표한 11월 3일 제주 성산 일출봉 임금바다 다른 해녀들과 그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주자로 저희 협회가 주도하였습니다. 작은 대회 아닌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될 우리나라 첫 동계올림픽. 이 성화를 들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해녀로서의 자부심을 하늘 높이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2017년 한 해에는 해녀협회 조직 안정에 주력했다면 2018년도 올해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의 해녀들이 진행하는 해녀굿에 참여했으며 1월에서 3월까지 진행된 영등굿, 잠수굿, 수신제, 용왕굿 등으로 불리는 30곳이 넘는 해녀들의 굿장을 새벽부터 방문하여 해녀들의 무사한 영과 풍어를 기원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제주 해녀 브랜드 확정입니다. 제주 해녀 브랜드 정체성 확립,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 위해 CIBI를 개발하였습니다. 셋째로 사업의 확장입니다. 2018년 GS 리테일과 제주 해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8월 제주 해녀 라면이 출시되었습니다. 넷째로 제주 출신이면서 타 지역에 물질나고 있는 출항 해녀들과의 교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부산 거제 통영지역 출항 해녀들과 교류를 진행하였고 제주 해녀의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 유산 등재로 해녀 공동체 및 정체성에 대한 가치가 대대적으로 조명되는 시점에 제주 해녀의 기상을 높이 평가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제주 해녀의 주체적 참여입니다. 그동안 수협장이 주도하던 축제위원장을 해녀협회장이 맡게 되면서 해녀가 주인인 제주해녀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해녀인 아마와의 교류 사업입니다. 유네스코 등 경쟁 관계에 인식되어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고자 일본 아마 서밋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에서 물질이란 공통점을 통해 우호 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외 제주해녀의 가치를 인정하는 학술대회 제주해녀 단골로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개최된 12회 제주포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된 제주해녀 문화가 주목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 협회는 문화의 동아리로서 원래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등재받고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할 계획으로 지금 짜여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앞으로 저희가 해녀협회가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녀가 지켜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전문가 지자체 연연하기보다는 우리 해녀 여러분이 저희 해녀협회가 중심이 되어 할 일을 하면서 우리 해녀의 스스로가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키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제주도 해녀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열심히 건강 지키시고 앞으로 명맥을 똑똑하게 지켜주었으면 우리 자존감을 지키는 걸로 저도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혜심 해녀협회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해녀분들이십니다. 이 해녀분들이 문화지속보존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 지속보존 등 이제 자존감을 가지시고 잘 보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도민회 총괄 부회장님, 부산 등지에서 출향한 해녀들이 이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제주도에 바라는 바, 기대 등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제주도민회의 총괄부회장 고행섭입니다. 그동안 8년 동안 도민회 일을 해오면서
출향해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지금도 출향해녀를 찾아다니면서 원로 해녀분들을 상대로 출가물질을 나오게 된 동기와 그들이 살아온 과정 등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방문 조사를 거의 다 해가고 있고요. 오늘은 부산 지역 출향 해녀들을 상대로 파악했던 내용을 오늘 주제인 해녀문화 세대 간 전승 보존에 대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또 제가 보았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조사한 부산 지역에는 현재 30개 어촌계에 940여 명의 해녀가 소속되어 있고 거기에는 우리 제주 출신 출향 해녀는 한 270명이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는 거의 10% 미만이고 대부분이 다 60대 이상이고 80대 이상이 한 45명, 한 5% 정도. 그중에도 제일 고령자는 84살 된 분도 지금 물질을 하고 계십니다. 해녀 후계자를 확보하고 양성해 나가지 않는다면 10년, 15년 후에는 이 지역에서 해녀들의 숨빗소리가 듣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제주 출신 출향해녀들의 경우는 더욱 고령화입니다. 아마 5년 내지 10년 후면은 이분들을 상대로 제가 사례 조사하기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저는 살아있는 해녀문화 유산을 전승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로 해녀들이 자원이 소멸되는 경우를 대비한 사례 조사입니다. 오늘 처음 기조연설을 해주신 그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녀 자원이 그 사라지기 전에 오래되신 분들의 어떤 그분들이 걸어왔던 길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말씀 저는 공감하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둘째는 반듯한 물질 교육을 받은 후배 해녀들을 양성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조사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현재 해녀들이 자연 감소는 현실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로 해녀 등 자원이 소멸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례조사가 빨리 조속히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단체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많은 해녀 자원들이 많이 있지만 점차 소멸되어 가고 해녀를 지망하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상 자원이 소멸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수집, 기록으로 보존하는 일은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 하나이기도 하지만 신규 해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이분들의 생애사라든지 그다음에 물질 기술, 애기 잠수들을 삼촌 해녀로서 불터기에서 가르쳤던 그러한 생생한 실질적인 건 교육 이론 이런 것들은 아마 신규 해녀들을 교육하는 데 정확한 교과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한반도 해안선을 따라서 우리 해녀들이 또 우리 출향 물질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조를 해서 이렇게 우리 해녀들에 대한 현황이나 실태도 파악하고 하는 또 사례 수집이라든지 자료 수집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혼자 토요일, 일요일 날 배낭 메고 이렇게 쫓아다녀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혼자서 하기는 너무 벅차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행해서 전국 해녀 현황과 출향 해녀 실태도 파악하는 일도 해녀 문화 전승 보존에 상당히 관련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후배 해녀 양성 부분입니다. 반듯하게 후배 해녀를 양성하는 일은 해녀 문화 유산을 보존해가고 그 다음에 전승해가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해녀가 없으면 유산에 대한 이 유산을 전승 보존해 나가는데도 상당히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자리에 우리
도두 해녀 여러분들이 와 계셔서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남해안, 부산을 비롯해서 남해안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조사한 바입니다. 후배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직 해녀들에 의한 생각,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사례조사 결과에 보면은 제가 그 출랑 해녀와 그다음에 해녀 고향 방문을 제가 4번 정도 추진을 하면서 동행했던 해녀분들과 계속 대화를 해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업에 대한 어떤 생각, 그다음에 본인이 물질을 후손들이나 자녀, 딸, 며느리, 손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었을 때에 그 해녀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난 나 혼자로 족하다. 난 죽으면 죽었지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물질을 물려주지 않고 대물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강하다. 이런 반대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퇴한 원로 해녀분들도 또 현역 해녀분의 남편이나 가족들을 상대로 물어봤을 때도 대체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해녀라는 직업은 자신만 갖고 있어야 될 자신에게 국한된 숙명적인 직업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표자는 이제 그 오래된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경직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전승 보존을 위한 노력은 가장 가까운 데부터 현재 물질하고 있는 우리 해녀분들이 힘들지만 내가 어떻게든 내 후배를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해서 그게 불턱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현재 바다를 제일 잘 알고 또 그 잘 알고 있는 해녀분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버리고 스스로 내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이고 고생하는 직업이고 힘든 직업이라고 이렇게 폄하한다면 앞으로 누가 해녀를 하고 누가 이 좋은 해녀문화유산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지정돼서 온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런 해녀 정신에 대한 것에 대한 아주 순간 마음을 갖고 있는데 누가 그 해녀문화유산을 이어받아서 대대손손 전승 보존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해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녀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는 일은 해녀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녀에 대한 관심과 해녀 직업에 대해 희망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줄줄이 이렇게 따라서 해녀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분위기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해녀분들, 우리 해녀회장님이 계십니다만은 난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관련기관 단체의 책임하에 해녀 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좀 더 과학적이고 우리 해녀들을 위하고 해녀들의 입장에서 관리 이 체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해녀문화 전승보존 사업은 해녀업 차원에서 문화유산 관리 차원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빨리 시행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급변하는 사회 현실에 부응하는 전승 보존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조속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련이 해녀 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좀 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현직 해녀분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해녀 문화유산을 전승 보존해야 되는 주체로서 당당한 인식과 그리고 책임,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녀라는 직업이 통념상 생사를 건 위험한 물질이고 그게 생계수단으로 살아왔던 과거에 내가 해왔던 일이 경험으로 미루어봐 몸서리 치고 정말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시선은 해녀들이 가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녀 자원을 확보하고 후진 양성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야말로 살아있는 해녀 문화유산 전승보존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의 주인은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당하며 자부심이 넘치는 바로 해녀 여러분이십니다. 끝으로 발표자가 추진했고 경험했던 해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초 부산 영도구 동삼 중리 해안에는 전국 최초로 영도 해녀 문화 전시관을 가졌습니다.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170평방미터 약 60평 정도의 규모의 2층 건물로 1층에는 해녀 쉼터와 해산물 판매센터, 2층에는 해녀문화 전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도구가 전령 해안의 둘레길 관광 사업 일환으로 열악한 해녀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해녀 문화를 지역 활성화 사업의 컨텐츠로 접목을 해서 지역 해녀들의 복지 향상과 자긍심을 갖게 한 상생의 사업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안가 바위 틈에 해가림 천막을 짓고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당일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했으며 이거를 이익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해녀들에게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 큰 변화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해녀들이 이제는 본인의 직업에 대해 과거 비관적이던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후배 양성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리 해녀문화 전시관에 들어와 있는 3개 어촌계 해녀분들은 1차적으로 각 해녀별로 1 내지 2명씩 한두 명씩 신입 회원을 해녀 지원자를 선택해서 회장 책임하에 지도하고 후배 양성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업환경 조성 등 지원을 통해 해녀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해녀들은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달라진 모습으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는 서로 이해하는 노력과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파악하고 대처하는 등 체계적인 노력이 성공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사례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미 기자님인데 해녀박물관 개관부터 제주 해녀 문화를 조사하고 정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해녀문화 세계화에 재민일보가 상당히 이바지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회가 새로울 텐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미일보 고미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해녀 취재를 원래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해녀 박물관 개관하기 이전부터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아마 그 얘기를 쭉 하고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해녀문화 가치재고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보고서 작업도 계속 진행을 해서 지금 7번째 작업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마 해녀들에 대한 아까 쭉 하고 말씀하신 내용들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뭘 봐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현장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병섭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못 느꼈지만 해외에서 보실 때는 제주 해녀들을 굉장히 건강하다고 봅니다.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정신력도 건강하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에 뛰어들 수 있었던 배경에 가족이 있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용기를 냈다는 것도 다 건강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보는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벌써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3년이 됐고요. 국가 중요어업유산이 그 이전에 2015년에 지정이 됐고 국가지정 문화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래가 너무 많이 나뉘다 보니까 해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게 가장 큰 함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많은 일이 진행이 됐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도두 해녀님들 말씀하셨는데 어머님들 해녀 키우시죠? 후배들 한 명씩 데리고 1년은 쭉 지켜보시잖아요. 같이 물질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서 현장에서 같이 작업하고 있는 해녀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가파도 사례를 봤더니 가파도 같은 경우는 3년은 같이 지내야 해녀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해녀는 물질 기술, 바다에 가서 해산물을 많이 채취하는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의지하고 같이 신뢰해서 바다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까지 이어져 왔었던 거거든요. 그런 공동체 문화를 하나씩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 후배 양성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최근에 나왔던 자료 중에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저희 20대 해녀가 나왔어요. 제가 14년 동안 해녀 조사를 하면서 20대 해녀라는 말을 처음 써봤습니다. 해녀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1970년대부터 했는데 20대 해녀 등장했던 얘기를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후에. 네, 원래 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새로 진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에 그 본인들이 생각한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봐야 다시 전승보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봤는데, 가파도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거기에 계신 60대, 70대 해녀분들이, 아까 지금 제일 막내 해녀가 60대세요. 60대 초반이신데 이분들은 해녀 태왁줄도 맬 줄 모르고 망사리도 짤 줄 모릅니다. 근데 그 이전 해녀들은 할 줄 알아요. 삼촌 해줍사 하면 해줍니다. 이제까진 그랬고, 이 삼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 댁에서 더 이상 해녀는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누가 하겠어. 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라고 생각해서 가르쳐줄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기에 이제 40대 막내 해녀가 생겼고요. 그 해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생각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 태학 망사리 짜거나 이렇게 뭐 태학을 줄을 매거나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계세요. 어깨띠 만드는 작업도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작업에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도 참가를 해요. 옆에서 배우면 아마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너 잘한다. 앞으로 너가 하면 잘할 것 같다. 앞으로 같이 바다 가자. 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저는 그게 해녀 전승 보존하는 가장 기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해녀를 대상화하는 거거든요. 저희들 해녀 이미지를 자꾸 팔고 있거든요. 외부에. 노출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저희들 왜 어렵고 힘든 일을 한 해녀를 양성해야 됩니까? 앞으로 밝고 건강한 일을 하는 해녀들을 키우는 게 맞거든요. 이제는 접근 방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해녀 문화를 이어가거나 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아까 그 어업 얘기, 해녀 어업 얘기도 하셨는데 해녀 어업까지 가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게 해녀 어업이 영역에는 경관도 있습니다. 저희가 바다라던가 마을 문화를 지키지 않으면 해녀 어업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큰 그림으로 보여야 되고 보다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봐주시지 않고 아까처럼 어두운 이미지, 예전에 힘들었던 이미지만 자꾸 한다면 어느 누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일을 하라고 등을 떠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어머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딸이 둘 있는데 한 딸은 정말 바다 일을 못한답니다. 바다 근처에만 가도 뭐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 것도 별로 내키하지 않고 그랬고, 둘째 딸도 이제 못해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아이가 줄곧 잘 따라온다며. 성게도 잘 까고 뭐 엄마가 무슨 일,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한대요. 요즘 바쁜 일 없으면 집에 안 올래? 너 와서 엄마 좀 도와주라. 그러면 이 아이는 아마 이 친구는 지금 20대라서 한참 밖에서 일하는 게 좋겠지만 나는 바다에 돌아갔을 때 편안하고 즐거운 뭔가가 있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연결해서 할 수 있었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해녀 공동체가 좀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해녀 문화 전승 보존하는 걸 해녀 어머니들한테 많이 책임을, 그러니까 앞에서 앞장서서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해녀 공동체를 접근하는 방법이 저희들 많이, 그러니까 다양하게 만들어 놓을수록 활용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제 놀았던 이탈리아 아이들이 미켈란젤로 키즈가 되고 저희들 아시지만 다빈치 키즈로 큽니다. 해녀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서 건강하게 즐겁게 아니면 바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자라서 해녀와 연관된 무언가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해녀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아까 그 도도 어머님들도 말씀하셨죠. 저런 사례들이 어촌계마다 많아요. 해녀분들이 본인들이 욕심 때문에 해녀들을 안 받는 게 신규 해녀들을 안 받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셨다가 적응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사실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조금 더 연구를 한다면 저희들 전승 체계가 보다 단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써서 그러긴 한데 아까 영도 얘기하셨는데 영도가 제주 해녀가 가서 만든 도시입니다. 영도시의 시작이 제주 해녀였습니다. 제주 해녀분들이 가셔서 자판도 깔고 뭐 시장도 만들고 이렇게 사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곳인데 저희들 제주 해녀사기 영도에 가면서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사실 영도 분들은 제주 해녀의 이야기를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울산 가면 울산 해녀들은 뭐라고 하냐, 울산 지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주 해녀는 정부에서 돈도 많이 주니까 그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제주 해녀 지원하는 건 제주 지방 조례로 합니다. 제주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는다면 다 각각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제주 해녀는 강원도에 있는 해녀하고도 좀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생생문화재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문화재청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열어주는 게 앞으로 저희 해녀 문화의 지속 가능성, 지속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2017년도부터 그 한라일보에서 출량 해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출량 해녀들의 이제 권익 보호라든지 조사하면서 느꼈던 어떤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참고로 그 출량 해녀 관련 해녀문화 전승보존 조례에 지난해 그 출량 해녀 건이 조례에 첨가가 되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량 해녀 관련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라일보 이태윤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앞전에 해녀에 대한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출항 해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라일보는 2017년부터 한국 해녀를 말하다라는 기획을 진행하면서 전국 30여 곳이 넘는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흩어져 있는 출항 해녀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분들 대부분이 뭐 병원비나 고무옷이 절실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육지나 뭐 이런 데보다도 특히나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지연이 이제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연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물질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미래가 좀 암흑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시의 호도나 여수의 청산도, 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제주 출신 분들, 해녀분들이 제주 출신 분들이었는데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주 출신이 주를 이루면서 물질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의존하고 하면서 이제 해녀의 명맥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물질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곳은 여수 돌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돌산도 지역에도 제주 출신 해녀분들이 좀 계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해봤는데 뭐 이제 한 마을을 방문해 보니 지난해까지는 한 3분이 제주 출신 해녀분이 한 3분이 계셨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올해부터는 저기 선주가 해녀배를 운영하는 선주가
이제 배를 이제 적자상의 이유로 배를 운영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제주 출신 해녀분들도 물질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해녀 생활을 해녀배가 다시 운영이 되면 해녀를 더 할 생각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는 고령화를 겪고 이제 몸도 아프면서 해녀하기 싫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돌산도의 그 한 마을에서는 해녀 명맥이 끊겨 버린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에 앞서 가지고 제주 해녀에 대한 이제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이제 후계 양성에 대한 이제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탄탄한 이제 제주 해녀에 대한 탄탄한 기반이 조성된 이후에 아마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출항 해녀 나아가서 한국 해녀에 대한 지원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제주 해녀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문화 콘텐츠를 전공을 했고요.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진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화 콘텐츠 측면에서 좀 해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안을 좀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에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살아있는 유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전통 속에 있는 해녀가 아니라 지금 이 현대적인 어떤 문화를 반영하는 그런 해녀 문화로서의 가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약간 이제 발표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쨌든 세대 간의 전승이라든지 또는 이제 정체성의 이제 계승 등이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해녀 문화에 대해서 어떤 좀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 또는 인식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노력들이 꼭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기억에서 잊혀지면 문화는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녀 문화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콘텐츠 측면에서의 접근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모전 시상식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문화 콘텐츠에서의 해녀라고 했을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 과거의 그 해녀에 대한 인식을 보면 사실은 해녀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배타성을 가지고 보는 인식들이 이제 있었죠. 옛날 영화나에서 보면.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이런 해녀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여지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의 시각도 좀 변방에서 볼 수 있는 좀 어떤 독특한 로컬 문화 정도 그런 인식으로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해녀 문화를 접근하는 문화 콘텐츠들을 보면 그런 시각은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시면 오히려 이 해녀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좀 경험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만 봐도 해녀 문화에 대한 위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해녀의 이야기들도 과거에는 제주 역사의 어떤 주변의 서사로 다루어졌었다면 그 이후에는 해녀 공동체의 서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금은 이 해녀 개인의 서사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녀라는 단어 안에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지만 해녀 안에서도 지역별로 또는 개인별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들이 이 문화 콘텐츠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다양한 접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주로 이제 독립영화나 또 예술 작품들에서 많이 이런 좀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중들에게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와닿지 않고 있는 현실이죠. 대중들이 많이 접하는 것은 주로 예능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해녀들을 보시면
대부분 그냥 물질을 체험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에서 이 다양한 해녀 문화의 가치들을 이야기했지만 아주 피상적인 부분만 이 많은 대중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녀 문화라는 것을 좀 총체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이제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 육지부나 이런 데서 방송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 해녀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물질이라는 것에 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좀 이 해녀들의 어떤 주체적인 참여,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이 주체성 있는 이 해녀 문화의 참여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해녀 합창단이라든지 아니면 해녀분들이 직접 그림도 그리시고 하는 이런 다양한 행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해녀 협회가 또 생겨서 그분들이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녀들이 직접 해녀 문화를 소개하는 이런 측면이 가능한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녀라고 하면 생각하는 우리가 고정관념, 뭐 예를 들면 해녀는 여성만 있다. 근데 이제 해남도 이제 있죠. 그리고 뭐 연령이 많은 분만 있다. 근데 아까 보시면 20대 젊은 해녀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물질만 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해녀분들은 농사도 짓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루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해녀 문화를 우리가 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해녀박물관을 가거나 아니면 해녀학교를 가거나 이런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오디오북 같은 거, 이 구술사 작업들이 워낙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웹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후속 세대 양성이 이 해녀, 그러니까 물질하는 해녀에만 국한이 되어서 이야기되는데 이 해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이 후속 세대 양성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해녀분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뭐 도라든지 아니면 이 뭐 유네스코 아태 문화유산센터에서도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네트워크 또 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의 이 네트워크들이 통해서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이 현재적 이미를 통해서 이 세대 간의 소통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미지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 해녀 문화의 어떤 공동체적 가치들을 반드시 그러한 이 문화 콘텐츠에 녹여서 우리가 이제 그 해녀 문화가 이제 공동체를 배려하는 그런 삶들이 지금 이제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녀 문화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해녀분들이 매번 바다에 물질을 할 때마다 미지의 세계를 다녀오는 마법사 같은 존재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 바닷속 세계를 일상적으로 드러나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해녀들의 어떤 상상력, 뭐 예를 들면 바닷속 지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건 일반인들이 할 수 없거든요. 해녀분들만 할 수 있는. 또 바닷속에 우리가 용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닷속 용궁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를 할까? 그런 것들은 해녀분들의 머릿속에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녀분들의 상상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다각적으로 이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많이 활성화된다면 미래 세대와의 어떤 소통도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난 포럼 때 우리 엄마 유네스코야 뭐 그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해녀를 한다라는 해녀분들이 계셔서 정말 숙연했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발제자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제1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